요즘 바쁘시죠? 좀 바빠졌어요. 네. 다른 데 나가셔서 대박이 나셔서. 아, 그런 얘기 요새 괜찮습니다. 해도 돼요? 네, 해도 됩니다. 어차피 아, 여기 보시는 분들 거기 보시고 거기 아. 보시는 분들도 여기 보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편하게 하셔도. 저는 베트남 국제 결혼을 조금 알려보고 싶어요. 잘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일정을 잡아보세요, 마 소장님.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나이 관련된 이야기 위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잠깐 뭐 다른 분하고 이야기하셨을 때 이혼하신 베트남 여성분을 찾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 찾으실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을까요? 되게 우리나라 남성들이 재혼의 경우는 베트남 여성 재혼을 거부가 반응이 없어요. 대다수 재혼남들은 재혼 여성에 대해 긍정적입니다. 가장 서로 고민해야 될 일은 베트남 여성의 자녀, 한국 남성의 자녀 문제가 그것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어떤 여성을 피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딱 한마디로 말은 못 하겠는데, 중요한 건 베트남 여성한테 자녀가 있을 때 그 자녀로 인한 두 분의 어떤 갈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꼭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저희가 몇 번 이제 나이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일 많이 오시는 분들이 40, 50대잖아요. 주 고객은 40대들. 40대. 예, 그 다음에 30대와 50대가 합쳐서 50%, 40대가 50%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0대는 주로 어떤 나이대를 만나는 게 좋을까요? 애매하죠. 40대들은 초혼이면 초혼 여성을 만나고 싶고, 근데 초혼 여성은 나이 차이가 좀 나야지 될 테고, 40대의 재혼 남성들은 재혼 여성도 괜찮으니까 범위가 넓어지고, 그런 차이는 있죠. 그럼 이제 권장하는 나이는 몇 살 정도로 보세요? 저는 신랑님들한테 절대 띠 두 바퀴는 돌지 않기를. 대다수 결혼회사들은 나이 차이를 줄이세요, 20살을 넘기지 마세요, 누구나 그렇게 얘기하고 그게 맞습니다. 근데 신랑님들의 개인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어요. 신랑님의 외모나 능력이나 이런 것이 조금 좋다면 조금은 더 허용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절대 띠 두 바퀴는 넘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넘는 경우들도 종종 있죠. 있죠. 쉽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베트남 우리 국제결혼 회사가 다 좋은 회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랑님들이 그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걸 가능하다고 말을 한다면 그건 신랑님이 꼭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마 소장님 어제 여기 한 분 제가 상담을 했었어요. 그 신랑님한테 제가 얘기해 줬거든요. 초혼가 어렵다고. 그분의 나이가 50이 넘어갔는데, 그분은 자녀도 있는데 베트남의 초혼 여성과 결혼하고 싶으신 거야. 안 되죠. 베트남에 30살 중후반의 초혼 여성 비율이 무지 낮아요. 마 소장님, 우리가 무엇이든 할 때는 확률이 높은 데에서 뭘 해봐야 그래도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어렵다는 얘기를 했죠.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결혼해서 3-4군데를 만났는데 다른 데는 다 된다고 하는데 왜 임 실장은 안 된다고 하냐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한 것 뿐이에요, 저는. 그렇죠. 왜냐하면 만약에 돼서 오더라도 제일 걱정을 많이 하는 그 상황이 올 확률이 높죠. 높죠. 국제 결혼이 남성들만의 어떤 생각과 욕심이 될 수도 있는데, 다 이쁜 여자 좋죠. 근데 나도 생각해 봐야 돼. 그 여자도 내가 호감을, 나한테 사랑을 느낄 수 있을, 서로 간에 그걸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국제결혼 그러면 댓글에도 많이 달리고 아마 상담 오시는 분들도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이제 이혼하시거나 도망가시거나 그렇죠. 그게 가장 많더라고요, 댓글에도. 제가 한번 20대 유튜버에 한번 출연했거든요. 거기 주제가 매매혼이었어요. 매매혼이라는 주제를 놓고 토론을 했었는데, 마 소장님은 매매혼이라는 것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매매혼 그러면은 돈 주고 사는 거? 마 소장님,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 결혼업체도 돈 주고 여사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제결혼도 똑같아요. 국제결혼도 신랑님들이 결혼회사한테 돈을 지불해주고 신부한테 결혼회사가 신부한테 주는 돈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왜 꼭 국제결혼은 매매혼이라는 말들을 많이들 주제를 놓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내 결혼업체도 신랑님들이 돈을 주고 신부를 만나는 건데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댓글에도 항상 그것 때문에 싸움 나요. 제가 그때 그 젊은 유튜버들하고 얘기를 나눌 때 제가 한 가지는 잘 얘기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유튜버 20대들이 조금 공감을 해줬어요. 그 20대 유튜버한테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 친구들이 피부색을 갖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부색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보단 조금 좀 검잖아요. 그걸 주제로 막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유튜버님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유튜버님이 약간 검정색의 피부의 여성한테 진정한 사랑을 느꼈다면, 하얀 피부에 내가 조금 사랑하고 내가 정말 피부색은 조금 검해도 정말 사랑이라는 걸 느꼈다면 누구를 선택하겠냐고. 마 소장님은? 전 사랑을 느낀 사람. 그건 피부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여성한테 사랑이라는 걸 느꼈다면 그 피부색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들이 그걸 좀 공감했어요. 다른 거는 막 자기네들 생각을 막 얘기를 막 했는데, 제 그 말은 그 유튜버님한테 제가 그렇게 질문했거든요. 그랬더니 유튜버님이 전 사랑을 선택하죠. 그럼 피부색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사랑을 한다면. 요거는 이제 다른 분 영상에서 봤는데, 요즘 40, 50대 분들이 예. 베트남 국제결혼 가서, 베트남 가서 거절당하는 경우들이 많나요? 전혀 없지는 않아요. 저희 고객들도 신부님들한테 선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떤 경우가 주로 그러나요?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나 외모 차이가 많이 나거나, 신랑님들 눈에는 이뻐 보이는데 신부 눈에는 신랑이 멋있어 보이지 않으니까 노를 하겠죠. 우리 신랑님 한 분이 자기가 생각한 이상형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매력을 느꼈어요. 근데 그 여성이 싫다고 했죠. 왜? 남성이 좀 살이 좀 찌셨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20대 초반 여성들이 이왕이면 그래도 좀 멋있는 몸매를 원하죠. 근데 그런 생각도 많이 하지 않나요? 베트남도 어쨌든 한류 때문에 한국 드라마나 뭐 이런 가수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럼 이제 눈높이나 그런 게 좀 많이 높아져 있지 않나요? 이미 우리나라 드라마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드라마 봐서 우리나라 남성들에 대한, 우리나라 남성들이 좀 매너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고서 좋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이제 국제결혼에 플러스 되는 게 많죠. 그렇죠. 일단 이미지가, 내가 방송으로 보던 이미지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죠. 그런 거 빼놓고 뭐 크게 이렇게 거절당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거죠. 그 신부가 지금 어떤 위치, 상황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마 소장님이 만약에 이 신부님이 맞선을 오랫동안 봤다고 치자고요. 3, 4개월을 남자들을 만났는데 짝을 못 찾았다면 암만 해도 이제 선택의 폭을 넓히겠죠. 근데 내가 지금 맞선 본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 그러면 아직은 견딜 힘이 있죠. 그 차이도 있어요. 여성분들 중에 자주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제 동그라미 유튜브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한 여성이, 제가 4개월을 본 여성이 있어요. 이 여성은요, 누가 봐도 안 이뻐요. 여성으로서의 외모로서 매력을 못 느껴요. 근데 이 여성이 점점 바뀌는 모습이 하나 있었어요. 4개월 동안 전 그 여성을 자주 봤거든요. 옷이 바뀌었고, 헤어스타일이 바뀌었고, 화장이 바뀌었어요. 이 친구는 어떤 한국 남성이 결혼하자고 청혼을 했었대요. 근데 이 여성이 난 싫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트남 스태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네 얼굴에 이 남자가 결혼하자면 해야지, 네가 뭘 잘났다고 막 거절하느냐고. 근데 이 친구가 했던 말을 제가 정말 공감했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안 되냐고.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친구를 옆에서 많이 도와준 거야. 옆에 있는 어떤 여성들이, 친구야, 너 옷을 바꿔봐라. 옷을 조금 드레스하게 좀 바꿔줬고, 미용실 가서 헤어도 좀 바꿔줬고, 화장도 해줬고. 그래도 안 이뻐. 근데 그거 아세요? 결혼했습니다. 여성과 결혼한 남성이 사진을 봤어요. 그 남성님은 엄청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엄청 못생기지도 않았는데, 이 남성분하고 하여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성이 포기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결과를 냈고. 그분은 한국에 꼭 오고 싶으셨나 봐요. 제가 볼 때는요, 그 친구가 어떤 제3의 목적이라기보다는 결혼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결혼을 하려니까 내가 마음이 없이 결혼을 못 하는 거죠. 오히려 그 남자분이 운이 좋았을 수도 있겠네요. 그 신부님은 아마 가정생활에 충실할 거예요. 그건 우리 다 느낄 수 있죠. 외적인 모습이 여성으로서의 이렇게 매력이 좀 적어서 그렇지. 착한 여성이었어요. 오래 하셨으니까 이 여성이 어떤 목적을 갖고 왔는지 그런 게 조금이라도 보이시겠어요, 이제? 우리가 신랑님보다는 좀 느낄 수 있는 게 있죠. 아주 간단한 거예요. 신랑님이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고민 없이 즉각 대답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어떤 고민에 대한 질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고민을 한다는 것은 신부님의 좀 진정성을 좀 우리가 볼 수 있죠.